2025년 보잉 드디어 숫자로 보여줬습니다. 정말 몇 년간 고생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 극적인 재무 턴어라운드를 이뤄냈습니다. 오늘 이 대단한 컴백 스토리의 중심에 있는 핵심 숫자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전략적인 결정들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핵심 숫자부터 보시죠. 무려 895억 달러. 이게 뭐냐면요. 2025년 보잉의 한 해 전체 매출입니다. 와, 이게 2018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니까 이제 회사가 다시 제대로 성장 궤도에 올라탔다. 가장 확실한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기업의 진짜 맷집을 보려면 매출도 매출이지만 현금 흐름을 봐야 하거든요. 자, 이 그래프가 이번 턴어라운드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보세요. 2024년 4분기에는 현금이 41억 달러나 밖으로 줄줄 새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1년 만에 오히려 4억 달러가 회사 안으로 들어오는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이 엄청난 반전, 이게 바로 보잉의 재무 상태가 진짜 건강해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성과가 가능했을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그동안 흔들렸던 회사의 운영 기반을 아주 단단하게 다지는 작업부터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보잉을 정말 힘들게 했던 문제 기억하시죠? 바로 노사 갈등이었습니다. 특히 국제기계 항공노조 IAM과의 파업이 계속되면서 생산 라인이 멈추는 일이 잦았잖아요. 그런데 2025년 11월 드디어 새로운 노사 협약이 타결됩니다. 이걸로 가장 골치 아팠던 운영 리스크 하나를 시원하게 해결한 거죠. 보잉의 안정화 전략 아주 명확했습니다. 딱 두 개의 큰 기둥을 세우는 거였어요. 첫 번째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노사 문제 해결, 그리고 두 번째가 정말 결정적인 한 수였는데 바로 핵심 공급망을 아예 우리 회사 안으로 가져오는 것, 즉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를 인수해버린 겁니다. 아니, 근데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가 뭐길래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이 회사가요, 보잉의 최고 베스트셀러인 737 비행기의 몸통, 그러니까 동체를 만드는 핵심 파트너거든요. 이 회사를 직접 인수했다는 건 이제 부품 공급 걱정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더 중요하게는 그동안 계속 말라왔던 품질 문제까지 직접 챙길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보잉 경영진이 직접 이렇게 말했죠. 두 회사의 통합은 안전과 품질을 개선하려는 우리 노력을 강화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비용 좀 아끼고 생산 편하게 하자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 생산의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과 품질은 우리가 직접 책임지겠다. 이런 선언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이렇게 운영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진 보잉.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무적으로도 아주 영리한 수를 썼죠. 2025년에 이 놀라운 실적을 만들어낸 진짜 돈의 힘은 어디서 왔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2025년의 재무 성장을 이끈 엔진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전력적인 자산 매각으로 한 방을 터트린 거고요. 다른 하나는 본업이죠. 비행기 만드는 상용기 사업 자체가 아주 튼튼해졌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엔진의 결과물이 바로 이 숫자입니다. 96억 달러. 보잉이 디지털 항공 솔루션 DAS라고 부르는 사업부를 매각해서 얻은 세전 이익이 이만큼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한 번에 들어온 큰 돈이 4분기 실적은 물론이고 1년 전체 실적을 그냥 확 끌어올렸습니다. 회사가 재무적으로 안정을 찾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앞으로를 위한 아주 든든한 실탄을 확보한 셈입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일회성 이벤트만으로는 계속 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두 번째 엔진, 그러니까 보잉의 본업인 상용기 사업이 실제로 얼마나 회복했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025년 보잉 생산 라인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어떻게든 생산 속도를 높여서 비행기를 한 대라도 더 고객에게 인도하는 것. 특히 주력 모델인 737과 787 생산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데 말 그대로 사활을 걸었죠. 그리고 그 노력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이 표가 딱 보여줍니다. 보잉의 가장 중요한 돈줄이죠. 737 프로그램의 한 달 생산량을 보세요. 연초에는 38대도 채 못 만들었는데 4분기 말이 되니까 42대까지 쭉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2026년 목표는 47대래요. 아, 이제 진짜 생산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구나. 눈에 딱 보이는 증거죠.
생산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고객에게 넘겨주는 비행기도 많아졌겠죠. 2025년 한 해 동안 인도한 상용기가 총 600대. 이것도 역시 2018년 이후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보잉의 심장인 핵심 사업이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 2025년의 성공적인 컴백 스토리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그 힌트가 바로 보잉이 쌓아놓은 어마어마한 주문서, 즉 수주 잔고에 있습니다. 한번 미래를 살짝 엿볼까요? 이 숫자 한번 보세요. 5,670억 달러. 이게 뭐냐면 상용기 부문에서만 받아놓은 주문 금액입니다. 와,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앞으로 몇 년간은 먹고 살 걱정 없는 이미 확보된 미래의 매출이라고 봐야죠. 실적 발표에서 나온 이 말이 딱 와닿네요. 737과 787. 앞으로 10년치는 이미 다 팔렸다. 와,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주력 비행기들 만드는 라인이 앞으로 10년 동안 쉴 틈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 사업 안정성이 엄청나다는 얘기죠. 자, 그럼 회사 전체로 보면 어떨까요? 총 수주 잔고가 무려 6,82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역시 상용기 부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면서 보잉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상용기가 거의 주인공이긴 하지만 방산 부문도 빼놓을 순 없죠. 뭐 KC-46의 공중급유기처럼 일부 예전 계약 때문에 돈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주 안정적으로 회사의 또 다른 한 축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2025년은 보잉에게 정말 역사적인 회복의 해였습니다. 운영 안정시키고 재무 구조도 튼튼하게 만들고 미래 먹거리까지 든든하게 챙겼으니까요. 자, 이제 진짜 질문은 이거죠. 과연 보잉이 이렇게 힘들게 올라온 새로운 고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날아갈 수 있을까? 앞으로의 실행력이 모든 걸 말해주겠죠.